틀림없이 한국은 성과를 내기 위해 내가 나를 착취하는 성과 사회다. 과거의 노동자가 감시와 통제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일했다면 오늘날 성과 사회의 노동자들은 성공, 진급, 커리어, 인센티브를 위해 자발적으로 일한다. 현대인은 더 이상 규율에 복종하는 인간이 아니다. 오히려 성공을 위해 기꺼이 자기 자신을 불태우는 인간이다. 능동적으로 일하는 직장인들은 하기 싫어서 몸을 베베 꼬던 공장의 노동자들보다 더 빠르고 생산적으로 움직인다. 성과 중심의 조직에 던져지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성공을 위해 끝없이 주어지는 일을 해가며 평생 자신을 태우거나 낙오자가 되어 무능력한 사람으로 밀려나는 것이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 우울증은 필연적이다. 역할을 잃어 잉여인간으로 회사에서 버티는 것만큼이나 잘하면 잘할수록 더 많이 주어지는 일을 모두 성공적으로 해내는 것도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유발하기 쉽다. 어느 쪽이든 영혼은 결국 탈진에 이른다. 돈이 더 큰 돈을 벌기 위해 존재하듯 성과도 더 큰 성과를 위해 존재하기에 성과 사회에 던져진 인간은 쉴 틈이 없다. 뛰어난 능력을 갖춘 사람일수록 더 큰 성과를 위해 더 많은 시간을 노동에 투자해야 한다. 신분 사회에서 사회적 상승은 곧 고된 노동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했지만 성과 사회에서 신분 상승은 불행하게도 더 고된 노동 시장으로의 편입을 의미하게 되었다. 현대인이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갈되며 우울증을 앓는 핵심적인 이유는 삶을 고단하게 만드는 악당이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 있다는 사실에서 기인한다. 반갑습니다. 도쿄형님입니다. 이 내용은 한병철 저자의 피로사회라는 책의 내용을 메인으로 잡고 저자가 쓴 글인데 너무 공감되어 씁쓸하면서 슬프기까지 하더군요. 누군들 회사에서 착취당하면서 나 자신을 그렇게까지 소모하며 살아가고 싶겠습니까? 단지 이 길이 최선이라고 배웠고 이외에 다른 방법은 배우지 못했으며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나와 동일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아가는 거죠. 성과사회에 놓여진 인간은 결코 쉴 틈이 없다는 글이 머리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능력을 인정받으면 더 고된 노동시장으로 편입되어 더 죽도록 일해야 하는데 요즘 직장인들이 일할 맛 나겠습니까? 우리의 현실에 대해 조금 더 들어봅시다. 히틀러로 대표되는 나치는 제1차 세계대전에서 처참히 패하여 좌절감과 무력감에 빠져있던 독일을 재건해 다시 전쟁을 일으켰다. 나치가 독일을 점령할 수 있었던 것은 수백만 독일 시민이 열정적으로 자유를 포기했기 때문이다. 왜 독일 시민들은 자유를 포기하고 열광적인 나치가 되어 나치즘에 복종하게 된 것일까?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이 전쟁에서 패전한 독일은 막대한 배상금을 물고 영토의 약 15%를 잃어야 했다. 이후 독일에서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했고 시민들의 생활 기반은 붕괴했으며 사회 곳곳에서 세대 간 갈등은 물론 사회 제도의 변화로 인한 혼란까지 생겨났다. 일련의 역사적 소용돌이 속에서 종교적 교리에도 국가적 질서에도 의지할 수 없게 되었다. 기존의 질서가 사라져 온전한 자유에 내던져진 독일인은 자신들의 자유를 가져가서 안정감과 소속감을 줄 수 있는 무언가를 갈구하고 있었다. 이때 등장한 히틀러는 게르만족의 우월성을 주장하며 독일 민족의 영광을 되찾겠다는 매력적인 강령을 앞세워 자유로부터 도피하고자 했던 시민들의 심리를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강력한 국가를 내세운 그의 장대한 계획이 불안한 자유를 누리고 있던 독일 시민들에게 다시 자유를 내던지고 정체성을 부여해주는 질서 속으로 걸어 들어가게, 즉 나치로 거듭나게 만들었던 것이다. 어떤 것에도 속박받지 않고 또 어떤 것도 추구하지 않는 상황에 놓인 독일인은 자신이 갖게 된 자유를 무거운 짐으로 여겨 그것으로부터 도피했다. 에리 프롬은 자유의 증대가 꼭 개인의 자유로운 삶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인간은 무엇보다도 자유를 원하지만 온전한 자유를 얻게 되면 고독과 무력감에 빠져 도피한다는 그의 분석은 개인의 자유가 가능한 한 최대로 보장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기존의 믿음을 흔들었다. 현대에 이르러 많은 개인이 자기 자신이기를 그만둔다. 이들이 자유로부터 도피하는 방법은 자동 인형이 되는 것이다. 자신의 개별적 자아를 포기하고 자동 인형이 되는 사람은 주위에 있는 수백만 명의 다른 자동 인형과 똑같기 때문에 더 이상 고독과 불안감을 느낄 필요가 없다. 하지만 그가 치르는 대가는 비싸다. 그것은 자아의 상실이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명확히 알고 있는 이에게는 불안감도 막막함도 없지만 그는 어떤 선택도 할 수 없다. 반대로 어디로 향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은 목적지를 모르기 때문에 어디로든 갈 수 있다. 삶이 위태롭게 느껴진다면 주어진 자유를 용감하게 감당하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생각해봅시다. 자아를 상실한 자동 인형이 되어 주변의 수많은 수백 수천의 인형들과 똑같은 삶을 사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그 수많은 인형들에게 엄청나게 욕을 먹긴 하겠지만 내 의지대로 내 자아를 가지고 인간으로 살아가는 삶이 좋겠습니까? 선택은 자유죠. 정답 없고 본인의 가치관에 따라 선택이 달라질 겁니다. 하지만 반대쪽 길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몰랐던 사람이라면 그 길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아둡시다. 마찬가지로 철학자들이 현재의 세상을 해석할 때 천국의 관점에서 보는 사람이 있고 지옥의 관점에서 보는 사람이 있는데 내용이 아주 흥미롭더군요. 같이 들어봅시다. 천국을 말하는 철학자들은 이 세상을 도전하는 인간의 자아 실현이 이루어지는 꿈의 동산으로 묘사했다. 이 꿈의 동산은 어떤 고난과 역경에도 결말은 해피엔딩일 것이고
또 그래야만 한다는 확신으로 가득 차 있다. 잠재력을 개발하여 궁극적 자아실현에 이르는 과정을 행복이라고 정의한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자아실현의 욕구를 인간의 가장 고차원적인 욕구로 정의한 메슬로까지 천국을 말하는 철학자들은 거룩한 목소리를 높인다. 당신의 꿈을 이루라. 당신은 무엇이든 해낼 수 있는 존재다. 인간은 누구나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역사적인 업적을 남긴 천재들의 삶과 위대한 가르침을 남기고 간 성인들의 삶, 그리고 고난 속에서도 뛰어난 성취를 이룬 저명 인사들의 삶을 소개하며 천국을 말하는 철학은 책임질 수 없는 희망의 메시지를 퍼뜨린다. 인간의 잠재력에 심취한 인문 교양서와 영웅담으로 가득한 자서전, 그리고 성공에 이르는 각종 비법을 제시하는 자기 개발서에 듬뿍 함유되어 있는 희망의 메시지는 무력감에 빠진 이들에게 쉴 새 없이 동기를 부여한다. 이렇게 천국을 말하는 철학은 기만을 행한다. 경쟁을 통해 소수만이 성공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회에서 누군가 꿈을 이루었다면 그 반대편에 누군가는 꿈을 이루지 못한 채 생존을 위해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은닉하기 때문이다. 현대 사회는 승자와 패자가 존재하는 경쟁 사회이며 사회 계층은 점점 더 양극단으로 쏠리고 있다. 공정한 경쟁을 펼쳐 승자는 기쁨을 누리고 패자는 힘을 내 다시 도전하는 이상적인 경쟁은 없다. 누군가는 도태될 수밖에 없고 도태된 사람이 많을수록 승자가 가져가는 몫은 커진다. 꿈과 목표를 가지기만 하면 현실의 모든 일이 해결될 것처럼 낭만적인 말을 늘어놓는 그들의 응원은 사회에서 벌어지는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더 기만적으로 들려온다. 인간의 가능성을 예찬하는 철학자들은 자아실현을 최고의 행복으로 단정짓는 순진무구함과 경쟁에서 뒤처진 이들을 못 본 척하는 그 뻔뻔함 때문에 걷잡을 수 없는 비판에 직면한다. 인생 만만하지 않습니다. 꿈을 이루고 자아실현을 하면 나의 무한한 잠재력을 개발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당장 나의 생존이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런 것을 쫓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내 노동의 가치는 점점 쓰레기가 되어가고 있고 안전한 보금자리 하나 마련하기 힘들며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경쟁에서 앞서 나가기 위해 미친듯이 달려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나 혼자 편안하게 꿈타령하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말이죠. 반대 관점 얘기도 들어봅시다. 경쟁이 심화된 사회에서 도전과 자아실현을 말하다 신뢰를 잃은 철학은 더 이상 꿈, 도전, 자아실현을 말하지 않는다. 그 대신 자아실현을 어렵게 만드는 자본주의 전체를 거부한다. 이 철학은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억압된 존재로 규정한다. 세상을 자본주의가 지배하는 지옥이라고 정의하며 공부를 하고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하며 살아가는 보통의 삶을 모두 불행한 것으로 묘사한다. 지금 당장 진정한 나를 찾으러 떠나지 못하는 나약한 인간은 돈에 조종당하는 꼭두각시라며 조소한다. 이에 그치지 않고 당신들은 자본에 매몰되어 인간의 내적 가치를 망각하고 헛개비처럼 살아가고 있다라며 일침을 가한다. 신선했다. 정말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현대인은 돈만을 쫓으며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부정하게 되었는가? 매일 출근해 업무에 시달리는 것이 때로 불행할 수도 있다. 당장 그만두고 싶지만 생계를 위해 인내하며 말 그대로 돈을 위해 억지로 일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삶을 비극적인 삶이라 단정짓긴 어렵다. 자본주의를 악이라 칭하는 철학자는 마치 우리 모두가 지금 당장 돈으로 팔릴 수 없는 노동을 하러 떠나야 하는 것처럼 말한다. 용기 있게 자본주의적 욕망을 떨쳐내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아 속세를 떠나는 사람만이 진정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말하지만 그것은 오만이다. 개인은 그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노동에 다양한 의미를 부여한다. 어떤 사람은 노동 그 자체를 삶의 이유로 삶은 워커홀릭으로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노동 시간과 여가 시간 사이에 확실한 선을 긋는 워라밸을 추구한다. 또 어떤 사람은 노동 시간과 여가 시간을 나누지 않고 그것을 적절히 통합하는 워라인을 추구한다. 현대인의 노동은 컨베이어 벨트 앞에서 볼트를 조이는 마르크스 시대의 노동과 차이가 있다. 오늘날 사회에서 돈으로 팔릴 수 있는 노동과 자신이 하고 싶은 노동은 끝없이 교차된다. 그렇기 때문에 돈으로 팔릴 수 있는 노동이라 하여 무조건 개인을 불행한 상황에 빠뜨리거나 우울증에 빠지게 만든다고 보기는 어렵다. 자본주의 사회를 지옥으로 묘사하는 자들은 사람들에게 당신들은 스스로 좋아하는 일을 긍정하지 못한 채 소외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며 목소리를 높이지만 정작 세상으로부터 소외된 것은 그들의 낡은 충고이다. 그렇다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자체를 부정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 한다고 했는데 계속 절에 머물면서 절 욕만 하고 다니면 안 되죠. 자본주의 사회의 모든 면을 지옥으로 바라보는 색안경은 벗어버려야 합니다. 이 안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우리 삶을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분명 존재합니다. 모든 걸 포기하고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다 내려놓고 살아가려는 태도야말로 오히려 인생을 낭비하는 어리석은 행동일지도 모르죠. 철학이라고 하면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책은 그 고정관념을 상당 부분 깨버립니다. 우리 일상에서 철학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지금 내 앞에 닥친 문제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등의 다양한 문제를 여러 철학적 개념과 함께 설명해주는데 유용한 내용이 상당히 많더군요. 쉬운 내용이지만 전달하고자 하는 철학적 메시지는 상당히 무거운 인상 깊은 책이었습니다. 철학은 어렵다고 고정관념 가지고 계신 분들께 추천드리고 이 책을 징검다리 삼아 다른 책과 다른 철학자로 넘어갈 수 있으니 독서에 참고 바랍니다.